안녕하십니까. 통계를 배우는 데 앞서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정과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수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변한다, 변하는 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다른 곳에서는 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를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일단 이 변수를 측정 수준에 의해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측정 수준이라 하면 명명척도 또는 명목척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렇게 네 가지 척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예시는 그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여부에 따라서 이 변수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제 비연속과 연속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나눠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했던 그 연속과 비연속을 살펴보면은 보통 연속형이라 하면 보통 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이 연속형은 뒤에 보시면 여기 옆에 보시면 알겠죠.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를 일반적으로 연속형 자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통 정량적 자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량적 자료라고 표기되는 것들은 이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이 됩니다. 반대로 여기 명목척도, 명명척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서열척도가 있죠. 이러한 것들은 보통 비연속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범주형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성적 자료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 빈도라고 하죠. 빈도,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이런 식의 빈도를 통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명명척도, 명목척도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남자, 여자, 1, 2 이렇게 표기가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어떻게 보면 명명척도고요. 자, 학번, 우편번호.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뭐 남자, 여자라고 해서 뭐 2가 1보다 더 크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남자 1과 여자 2로 이렇게 구분한 거죠. 근데 요즘은 남자와 여자를 이제 더 이상 1과 2가 아니고 3과 4로 표기를 하죠. 어, 그거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남자와 여자를 더해서 1 플러스 2 해가지고 평균이 1.5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 대부분 최빈치 또는 뭐 빈도 분석, 여자가 몇 명이었고 남자가 몇 명이었고 그 다음에 뭐 가장 많은 게 뭐였으며 뭐 이런 식의 분석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열 척도는 이제 순위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의 1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을 1로 보고 2학년을 2로 보고 3학년을 3을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그건 또 명명척도예요. 그렇지만 이걸 서열로 본다면 이것도 서열척도거든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주듯이 이 서열척도는 명명척도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명척도와 서열척도는 비연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똑같이 빈도 분석과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교차 분석이라는 것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간척도가 있는데요. 이 등간척도는 이 간격이 같다라는 겁니다. 1과 2, 보통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1, 2, 3, 4, 5 해놓고 여러분 체크하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는 1과 2와 3, 4, 5 이런 식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1과 2의 간격과 2의 3의 간격이 같기 때문에 다 이거 등간척도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등간 척도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절대적으로 기준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1과 2에 대해서 또는 2와 3에 대해서 이 간격이 다 같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다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등간 척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서열 척도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간 척도라 얘기하면 보통 온도계 얘기를 많이 듣죠. 10도와 20도의 차이와 20도와 30도의 차이는 즉 10도와 20도, 20도와 30도, 10도의 간격이 있죠. 이 간격은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간 척도 같은 경우는 이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고요. 이제 배수의 개념이 이제 도입되지가 않습니다. 즉 20도는 뭐 10도의 2배만큼 뜨겁다. 40도는 20도의 2배만큼 뜨겁다. 이런 식의 그 배수의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비율 척도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0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뭐 절대 0이 있을 고 임의의 0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 0은 없다라는 걸 뜻하고요. 임의의 0은 우리가 그 합의를 하는 거죠. 임의대로 여기 0을 합시다. 임의의 0의 대표적인 게 바로 온도계일 수도 있어요. 그 온도계 잘 보면은 온도가 있죠. 우리가 보통 0도라고 얘기하는 게 그 온도가 없어서 0이 아니고요. 우리가 합의죠. 사회적 합의를 보고 자 이럴 때 0으로 합시다. 즉 임의의 0이죠. 이러한 것들을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를 연속 변수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간의 서열 척도는 이게 화살표가 연속에도 있고 비연속에도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서열 척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비연속과 연속으로 구분되는데요. 아까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면 이 분류가 한 4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열 척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초, 중, 고, 대로 나누지 않고 교육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대학교 4학년 해가지고요. 6년, 12년, 18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서열 척도에 가깝다라고 보통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명명척도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명명척도, 남자, 여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열척도는 중앙값, 빈도 분석, 교차 분석이라는 것들로 의해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간척도를 아까 얘기했죠. 그 간격과 간격이 같은 것. 그리고 비율척도는 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명목척도와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아주 의미가 큽니다.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는 다시 연속과 비연속으로 나눌 수 있고요. 연속과 비연속으로 나눈 이 범주는 어떠한 통계 기법을 쓰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통 비연속 같은 경우는 빈도 분석이라는 걸 많이 하고요. 등간과 비율 척도는 연속형 자료이기 때문에 기술 통계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척도와 이제 변수를 인과관계에다 볼 수 있는데요. 인과관계로 보면은 보통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자, 물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뭐 보통 독립변수를 x라고 많이 놓고요. 독립변수를 x로 표기를 많이 하고 종속변수를 y로 표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x와 y를 꼭 정해져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독립변수였던 게 다시 종속변수로 바뀌고 종속변수가 다시 독립변수로 바뀌는데요. 그건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변수의 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피엄자간 변수 또는 피엄자내 변수로 나타나질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변수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종속변수라는 건 보통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종속변수라고 그러는데 보통 y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y로 많이 표기를 하고요. y로 많이 표기를 하고 y로 많이 표기를 해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는 보통 x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라든지 또는 논문이라든지 학술 논문을 보다 보면 꼭 독립변수란 말을 쓰지 않고요. 독립변수, 설명변수, 뭐 예측변수, 그래서 다양한 변수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종속변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게 바로 종속변수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그 성적이에요. 성적. 그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종속변수 Y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준 데서 보면은 뭐에 의해서라고 했죠? 공부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간은 바로 여기 종속 변수 바로 앞에 있는 선행이죠. 이게 바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바로 독립 변수, 설명 변수 또는 예측 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독립 변수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피험자간 변수, 피험자내 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 연구를 하다 보면은 피험자내 변수보다는 피험자간 변수가 좀 많은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대표적인 게 T검증과 분산 분석인데요. 어, 뭐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 이런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T검증과 분산 분석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불리냐면은 차이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집단 A가 있고요. 집단 A가 있고 집단 A가 있고 집단 B가 있으면 이 집단 A와 B에 차이점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보는 게 바로 차이, 간. 그래서 피험자간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피험자내 변수는 붙어있는 여기 A라는 집단에서도 A라는 집단, 만약에 A라는 집단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네 번째 학생, 막 학생들이 많겠죠. 그러면은 연속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잰다고 해봅시다. 성적을. 그러면 같은 학생을 1월부터 해서 5월까지 계속 꾸준히 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복 측정이라고 보통 통계적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피험자간, 피험자내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를 하면요. 연속과 비연속은 잘 아셨겠죠? 연속은 그리고 비연속. 연속 같은 경우는 등간척도와 서열척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비연속은 범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목척도와 그 서열척도로 구분되어 있고요. 또다시 이거는 독립 어떠한 게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것과 뭐뭐에 의해서 보려는 것, 즉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과 마주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통계 기법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그 모든 통계 기법들을 다 적은 것도 아니고요. 꼭 이 통계 기법이 꼭 여기에서만 쓰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 통계를 배우는 이제 기초 과정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 이렇게 짠 거지. 꼭 T검증을 꼭 여기서만 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통계를 배우거나 기초 수준에 계신 분이라면 이 정도의 그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분석 구조를 가지시고 통계에 접근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